어르신들의 젊음을 돌려드립니다. 낭만과 추억의 그 시절 추억의 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럽 출장을 갔던 권선택 시장이 오늘 귀국 예정인데 시정에 강한 드라이브가 예상되고 있다고요? 네, 권 시장이 지금 7박 9일 일정으로 유럽 출장을 마무리하고 이제 오늘 입국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강한 이 드라이브를 걸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마리를 풀지 못했던 각종 현안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한 정책 추진에서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무튼 상당히 좀 급박하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권 시장은 트램 이후 도시의 변화에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2일 날 이제 출국을 했는데요. 그동안 독일과 프랑스, 이태리의 어떤 트램에 관련된 이 선진 도시를 돌아봤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 그러니까 트램을 건설한 이후에 어떤 변화된 도시 모습이라든지 다른 이 교통수단과 연계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특히 이 트램과 버스 또 자전거 보행 시스템 이런 것이 잘 연결된 이 녹색 도시 모습을 보면서 분명 대전시의 미래 교통 시스템 어떤 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상을 했던 것 같고요. 또 특히 이제 프랑스 한 도시에서는 단순한 이 트램이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도시 재개발 또 관광 상품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이런 어떤 출장 기간에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대전의 어떤 미래 대중교통 체계 정립에 이제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언스 컴플렉스 문제도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 부분도 보면 이제 지난번에 권 시장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이제 1심 선고가 있었던 다음 날, 그러니까 지난 17일 날 직장인 교육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전시 현안은 시민의 미래를 위한 것이니까 정책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사이언스 컴플렉스나 호남선 KTX 이런 것들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만큼 이런 정책 기조는 끝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권 시장이 시로 복귀하면 우선 정리를 해야 될 게 사이언스 콤플렉스인데요. 지금 미래부가 기존 약속 금액인 500억 원 지원을 이제 축소하면서 300억 플러스 과학도서관을 지금 고집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최소한 5월 이전까지는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권 시장의 선택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예. 다음 달부터 무임 교통카드제가 시행될 예정이라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도시철도 1호선 무임 승차 대상자를 위한 이 무임 교통카드제를 다음 달 30일부터 이제 시행을 할 예정인데요. 거의 지금 막바지 시스템 점검 작업 중이라고 합니다. 이 무임 교통카드제는 65세 이상 시민이라든지 장애인 또 국가 유공자 또 다자녀 부모 해서 한 21만 명 정도가 지금 대상인데요. 그동안 이분들이 도시철도를 이용하려면은 복합 이 발매기에서 신분증을 인식시키는 등 여러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는 불편을 겪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무임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부분에 대한 보완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고민이었는데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우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발급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좀 어렵게 한다는 것이고요. 다만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장애인 가운데 14세 미만이라든지 나이가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요금 체계가 성인하고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지금 현재 마지막 손을 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 시내버스 노선 한 개당 연 4억 5천만 원 정도의 적자가 나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전 시내버스 요금 인상 얘기가 좀 솔솔 나오다 보니까 또 이런 통계가 좀 나오고 있는데 따라서 앞서서 이 범시민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영에 따른 적자가 매년 확대되는데
대전시가 적자 보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무작정 혈세를 쏟아붓는 것도 어렵지 않느냐, 지금 이건데요. 통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시내버스 한 개 노선당 대전시가 적자를 보전해준 금액이 한 4억 4,900만 원인데요. 이것이 지금 대전 시내에 노선이 91개 노선이니까 대략 합쳐보면은 한 해 한 재정 지원 총액이 한 400억 정도 그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400억이 좀 넘는 거네요. 네, 조금 넘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액이 왜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까? 지금 주 요인은 우선 인건비 상승에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버스 산업이 그동안에 이제 기사 인건비가 전체 원가의 한 68%를 차지하다 보니까 노동 집약 산업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지난 2006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730억 정도 들어가던 기사 인건비 총액이 지난해에는 1,000억이 넘어서 1,043억 정도 다르다 보니까 적자 폭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합니다. 이런 인건비 중심으로 해서 연료비라든지 각종 원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뭐 별다른 자구책이 없이는 계속적으로 대전시 재정 지원도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는 재정 지원액이 지금 2011년도 한 320억, 연 320억에서 지난해는 한 340억 정도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버스 요금 인상 얘기가 들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시가 현금으로는 지금 120원이고요. 1,200원이고 카드 이용 시 1,100원인데 이것을 현금 이용 시 1,400억, 한 200억 정도 좀 1,400원. 네네. 그래서 한 200원 정도 인상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대전 시민의 반발입니다. 예. 너무 비용이 많이 올라간다. 하지만 여기에 앞서서 지금 이 요금 인상을 또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재정 지원이 한 해에 한 400억 정도가 나오다 보니까는 이제 우선 대전 시민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기사님들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연료 비용 들어가고 말씀하셨던 대로 각종 제반 비용. 그래서 현실적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또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들은 제자리 걸음인데 수입은 늘지 않고 있는데 공공재 성격의 요금은 뛴다는 게 뭔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내버스 요금이 올라가면요, 네. 따라서 이 공공요금들이 덩달아 올라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다양한 소식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였습니다. 네, 뉴스 플러스 시간입니다. 충남 사회복지사 협회장에요, 이재환 공주대 교수가 취임을 했습니다. 유태열 KTCS 대표이사가 새로 선임됐네요. KTCS는 옛날로 따지면 114입니다. 네, KTCS 대표이사의 유태열 씨가 선임이 됐다고 합니다. 정범모 한화 이글스 얘기있네요. 정범모 선수가 적시 결승타를 터뜨려서 독수리가 시즌 첫 승을 올렸다고 합니다. 김성근 감독이 1군 리그 복귀 4년 만에 1승을 거뒀다고 합니다. 이인구 계룡장학재단 이사장 1분기 장학금 한 6천만 원을 전달한 소식도 있습니다. 새정치연합 대전시당 청년위원장의 장진섭 서구위원이 취임을 하면서 발대식을 가졌다는 소식도 있네요. 뽀빠이 이상용 씨가 대청병원 홍보대사에 위촉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또 여몽철 전 시장이 칼럼이 하나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충청투데이에 올라가 있는데, 다시 무상급식을 생각한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뭔가 본인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플러스 뉴스 마치겠습니다.